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분 동안 저희 방송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좀 어떠셨을까요? 마스터님과 오늘 시장 자세하게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마감 시황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5월 9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네, 마감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상승했던 그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09% 하락한 2,57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0.97% 하락한 722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며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의 기분 좋은 발걸음이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길었던 연휴를 제외한 지난 3일간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에서 순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이 이 물량을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킵스파마 가져왔습니다. 이 스터닝 밸류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킵스파마가 대형 제약사들이 서로 눈독을 들이는 경구용 펩타이드 시장의 강자다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또 국내 유일 영장류 비만 경구제 임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이목, 투심이 좀 집중됐던 종목 킵스파마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가져왔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 AI 관련주인데요. 오늘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AI 100주 시대 공약에서 이 마음 AI가 투자 핵심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이목이 또 쏠렸던 종목 마음 AI였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물산 가져왔습니다. 이 위생용 포장 용기 생산 업체인데요. 이 국내에서 종이로 된 액체 포장 용기를 첫 생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을 좀 실천하겠다라고 하자 삼육물산 오늘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 앞으로는 또 어떤 전망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들여다볼 마스터님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을 소액에서 100억 부자가 되는 길로 활짝 열어주실 마스터님은요. 바로 스윙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님이십니다. 마스터님 다양한 투자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우승 경력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송사에서 서로 러브콜을 보내시는 마스터님이십니다. 또 마스터님이 참 올라가는 종목을 잘 골라내는 종목 백발백중 마스터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마스터님과 방송 중뿐만 아니라 방송이 끝난 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이 시황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올라가는 종목 고심고심해서 선별하셔가지고요. 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앞으로 쭉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플랜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돈이 되는 정보 쏙쏙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부자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요.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 때문에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서로 러브콜을 보내시는 마스터님이십니다. 또 마스터님께서는 올라가는 종목 쏙쏙 정말 잘 잡아내시는데요. 이 올라가는 종목 확실하게 잡아내시는 마스터님, 김충성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먼저 시장 전망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3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스물스물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에서 다음 주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마스터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율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뭐 4월 한 중순경서부터 지금 내려가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00원 아래까지 좀 내려갔단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의 그 우호적인 수급 동향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도 사실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동안에 좀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힘에 붙이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코스피 지수 일봉의 그 모습입니다.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 좋았죠. 뭐 3월 후반서부터는 아주 수직으로 낙하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때마침 이 시점서부터 환율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야금야금 올라요. 그러니까 오르는 과정 초창기 때를 본다면 이 변동성 제법 확대가 되면서 정말 세게 반응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이 변동성들이 축소되면서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V자로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도 누적된 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외국인이 그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5월 2일 그리고 이번 주 이틀 또 쉬었죠.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4일밖에 안 돼요. 네, 4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또 지속성, 연속성을 좀 나타낼런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는 맞습니다. 외국인이 450억 네,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3천억을 매도했네요. 이게 과연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동향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또 5월 들어서만 본다면은 5월 2일이죠. 네, 5월 2일. 그쵸. 1,600억. 이 정도를 좀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고스란히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3일 연속. 근데 이제 좀 매수 규모가 약화가 되고 있죠. 때문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도 외국인입니다만은 기관도 그렇고 이게 수급 동향들이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주체가 그래도 메이저라는 주체들이 일관적인 그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고질적 문제죠.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 그리고 이 쏠림 현상 같은 경우는 당일 이슈에 따라서 뭐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하죠.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앞서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이 환율을 본다면은요, 네, 기술적으로 또 반등 구간입니다. 지금 이 급락하던 환율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런 바로 전 고점대, 네, 이런 전고점대에서 지금 거의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치면 당연히 시장도 좀 여의치는 않겠죠. 또 외국인도 좀 매도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때문에 이 환율 동향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시장의 그 수급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 돌파구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그 돌파구를 항상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박스통신망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같이 소통도 하고 뭐 슬기롭게 같이 이런 시장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시장 전망 의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살펴보셔야겠고요. 외국인 수급 동향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은 좀 들어왔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연 긍정적일까라고 마스터님께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마련해 뒀습니다.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인데요. 우측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확실하게 짚어주시니까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마스터님과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발빠른 대응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장에서 좀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 달성한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 중에는요.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 답답한 고민을 함께 마스터님과 시원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비중을 이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요. 마스터님께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묵혀왔던 고민 아주 깔끔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마스터님과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킵스 파마입니다. 이 경구제 펩타이드 시장의 강자라는 오늘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네. 킵스 파마의 오늘 상한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 종목이 OLED 장비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런 업체예요. 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단 말이죠. 이유가 있죠. 자회사 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회사 KB 바이오메드라고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이고 네. 이게 지금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6월 달에 또 그게 공개가 된다라고 해요. 그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올해 그래요. 저 멀리도 안 갑니다. 올해부터 본다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런 상승은 오늘 그 영향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인데, 근데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고점 부담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좀 움직였다라면은 4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움직였죠. 물론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은 올해부터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반응을 했었어요. 역시나 그 자회사 때문이었습니다. 뭐 OLED 섹터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때문에 자회사 말씀드렸던 KB 바이오 메드라든지 또 빅싱크도 있고 한국 글로벌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뭐 좋은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견인을 했기 때문에 미리 반응한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그 상한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섹터에 올라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종목 지금까지 본다면 완전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으면서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 앞으로도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미 움직였었던 뭐 페톤이라든지 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이 종목도 같이 뭐 또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도 뭐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선행지표 삼아서 그들이 계속 견조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눌림목을 공략한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바로 직전 고점대죠. 뭐 4월 중반경에 형성됐던 이런 그 라인대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면은 아마 이 직전 고점대 그 부근에서 또 다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그려지겠죠. 그렇다면 그때가 그 선행지표들 견조한 상황이다라면은 이 종목 아마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만 유동성은 좀 많이 미흡합니다. 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공백들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뭐 조금의 물량만 들어와도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조금의 물량만 나와도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양껏 비중을 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나마 뭐 단기적인 그런 재미를 매매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킵스파마 오늘 상한가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섹터에 올라탔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시면서 이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 흐름을 좀 선행 지표 삼아서 눌림목이 형성됐을 때 그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다음 종목은 마음 AI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AI 100조 투자 공약에서 이 핵심 기업으로 마음 AI가 선정되면서 오늘 상한가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음 AI는 앞으로 어떤 흐름 또 보여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인맥주들은 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정책주로 엮였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유력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후보들도 그렇고 유력 인사들도 그렇고 이게 AI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그래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는 또 이제 변동성도 확대되고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때마침 뭐 AI 협회죠. 또 뭐 그 협약 정책 그 협약 그 체결 소식도 좀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치 쪽과 관련해서 정책 쪽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 AI의 진심이다라고 보이는데 누구는 뭐 100조 투자한다, 누구는 200조 투자한다. 지금 숫자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 각 업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오픈 AI도 그렇고 뭐 테슬라, 뭐 머스크도 그렇고 뭐 알리바바 마찬가지고 애플, 엔비디아 여전히 뭐 투자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확실하게 AI가 다시금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도 괜찮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난해 후반서부터였죠. 네, 그리고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강한 탄력을 나타냈었습니다. 뭐 인사에 또 이제 AI 관련 발언도 있었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이 이미 내내 부진하다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첫 상한가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에 막 수년 전에 나온 그런 상한가를 제외하고 뭐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바닥을 탈출하는 첫 상한가예요. 이거는 상당히 유의미한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왠지 쫓아가기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던 킵스파마였죠. 그런 종목처럼 음봉이 나온다. 적절한 수준의 또 조정이 나온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뭐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AI 같은 경우도 지난해 2차 전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그래 2차 전지로 치면 캐즘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되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AI 같은 경우에는 그 캐즘과 비슷한 이런 시기를 이미 충분히 겪었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음 AI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또 이 종목을 따라갈 종목들이 또 하나 둘씩 늘어나겠죠.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분봉의 흐름을 본다면은 그 이슈가 있었다 보니 뭐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낸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많이 밀려서 2만 원을 하회하고 18,000원 이 정도까지 오면은 저는 땡큐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 기다리는 동안 역시나 또 이 종목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이제 기다리자라는 말씀. 하지만 기회를 엿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역시나 또 등장하겠죠. 네, 이런 AI 쪽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제는 다시 유의미한 시그널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 섹터 또 종목들과 밀당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A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AI 섹터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마스터님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현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께서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마스터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상한가 달성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마지막 종목은 삼육물산입니다. 이 탈플라스틱 로드맵 좀 수립하겠다라고 하니까 관련 종목인 이 삼육물산 오늘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정책 관련해서 이 삼육물산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게요. 앞서 살펴봤었던 뭐 킵스파마를 뭐 제외하고는 마음의아이도 그렇고 이 삼육물상도 그렇고 다 이제 정책적까지 엮인 이런 그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탈플라스틱 이거를 뭐 정책적으로 수립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나온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좀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도 반응이 있었던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정말 세게 반응했었던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책주, 네, 그 안에서도 지금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네, 순환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정책주가 한번 반응을 했었고 또 다른 거 올라올 때 또 쉬는 그런 섹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 좋은 자리에서 또 선점해 놓는다라면은 어차피 순환매다라고 치면 또 이슈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치면 그렇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정책주 또 순환매 이런 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런 모습이에요. 관련 이슈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오르더라도 더 많이 가더라도 한 번에 그렇게 또 오르진 않겠죠. 이런 건 눌림 과정은 있게 마련인데 실제로 거쳤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탈플라스틱과 그 관련해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걸 개발했다고 하죠. 카톤팩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로 만든 액체 음료 포장 용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만든 업체라고 해요. 때문에 이제 관련 그 이슈에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세게 눌렸다가 하방 경직을 6,000원대에서 하방 경직을 좀 나타낸 이후에 그리고 다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한가기 때문에 뭐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오늘의 종가 부근에서 살짝 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져졌던 구간들이 이제 명확하죠. 네, 충분하게 지금 약 7,000원 정도 부근에서 이 7,000원대의 가격입니다. 네, 7,000원 정도의 가격 부근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나오고 반등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상한가에 지행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지 라인은 확실하게 이 정도 가격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구간을 넓게 잡는다면은 7,000, 7,500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관점에 이 종목은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다시 이게 판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확실하게 손절 라인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괜찮죠. 이 세 개의 종목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라고 한다면은 삼육물산 아닙니다. 그리고 킵스파마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마음의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끌리는 부분들인데 아마도 이 팍스통신망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 저도 이제 매매하려고 열심히 유심히 이제 보는 종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팍스통신망에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라면은 여러분께 충분히 매매 팁을 드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입장하셔서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에 의한 그런 매매 팁들도 충분히 얻으시고 또 시점이 됐을 때 확실하게 이 종목 같이 타이밍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충분한 매매 팁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삼육물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신청하셨는지 함께 마스터님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종목명은 애니플러스고요. 2,810원에 매수하셨고 종목 비중은 13%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투자자분의 고민 좀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애니플러스를 좀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이게 컨텐츠 쪽입니다. 네, 컨텐츠 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얘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종목도 그 정책과 좀 좀 네. 엮인 부분들이 있어요. 애니플러스 뭐 또 유력 재선 후보의 경우 이쪽 산업을 또 K컬처와 엮여가지고 또 강력한 또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죠. 때문에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들이고 또 실제로도 주가가 지금 관련해서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언제였습니까? 저 멀리도 안 갑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하죠. 뭐 바닥을 다졌다가 2월부터 스물스물 그리고 추세적인 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요. 그리고 4월 중반부터는 확실하게 더 추가적인 슈팅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긍정적이죠. 뭐 만약에 언제 매수하신 분이라면은 언제 매수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올해 안에만 매수하셨으면은 뭐 충분히 이익권 아니겠습니까?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보이죠. 계속적으로 그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인데 또 저항권으로 좀 바뀌고 그 라인까지도 거의 다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이제 탄력 둔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또 최근 상승 과정에서 이격들이 좀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시라면은 일부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좀 축소해 가서 챙길 거 챙겨놓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의 상승 과정에 보면 아래 꼬리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지면서 매수세들이 그래도 유입된 구간들이 있어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3,600에서 3,700 정도 구간이란 말이죠. 이 라인은 지켜줘야지 되는 마지노선이다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추가 상승 시마다 비중을 일부 좀 줄여 가시고 또 남은 그 물량들은 말씀드렸던 가격 3,600, 700 정도의 가격 이 라인을 기준으로 매매 판단을 해보시면은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 현재 애니플러스가 3,915원이니까요.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이 사이에서는 지금 좀 탄력 둔화가 보이니까 점차 약간씩 비중을 좀 줄여가는 방안 마스터님께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시원한 고민 해결이 되셨을까요? 이제 어떤 종목을 언제 공략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시황 브리핑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확실하게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매일 장중 시황 브리핑 발빠르게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쭉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플랜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말씀 들어보시고 든든하게 한번 장중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마스터님과 시장 전망과 함께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3부에서는 마스터님의 강의와 함께 공략해서 수익을 얻어볼 수 있을 종목, 마스터픽 종목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스터님과 함께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3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먼저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내 포트폴리오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경청해 보시고 여러분의 계좌에도 빨간 수익의 꽃 한번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마스터님 모셔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유익한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 전에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넘긴 게 있습니다. 바로 또 카카오를 또 상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네. 자리를 옮겨야 되는 시간이어서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니까. 네. 네, 카카오 지금 바닥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보유하시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이거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보이시죠? 추세입니다.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길이라고 할까요? 네. 왜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등산할 때도 길 만들어져 있는 대로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길들이 한번 나게 되면은 사람들 많이 다니죠. 근데 그게 길이 쉽게 변형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은 변정도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만들어진 길은 변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길 말고도 뭐 특별한 케이스 또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 길로 다니지 길이 아닌 곳으로 돌아서 가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추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가지고 또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특히 이거는 뭐 전문 트레이더도 그렇고 또 초보자들도 그렇고 정말 유용하게 또 사용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추세를 이용하면은 일단은 객관적입니다. 네, 객관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관적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전에 매매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진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할지 이런 부분들을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둘째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잦은 등락에 따라서 이거 전략을 바꿔야 되나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딱 명확하게 전략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수시로 흔들리는 시장에서 실수로 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욱해서 매수할 수 있고 또는 욱해서 매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하는 부분들이죠. 또 세 번째, 이거는 꾸준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 길로만 또 다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케이스, 뭐 돌발악재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은 한번 형성된 그 추세대로 주가는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아도 특정 그 추세가 형성된 종목만 가지고도 매수,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전략들을 꾸준하게 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종목을 다룬다면은 그만큼 이익을 더 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추세라는 것은 그래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점들 두 개만 연결하면 선이 나오죠. 이런 라인들은 지지의 역할도 하고 저항의 역할도 해요. 또 이제 올라가던 주가가 막히고 또 올라가던 주가가 또 막히는 이러한 선을 연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고 또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가 이 저항대를 뚫어버린다?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또 다른 이렇게 막히는 것, 그러면은 이 기존의 저항이었던 지지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지지와 저항을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주가가 이렇게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그렇다면 추세의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또 실제로 어떤 추세가 있고 또 어떻게 그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알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간다면은 더 좋겠죠. 일단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추세선은 어떻게 설정하느냐면은 이 주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른다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오르더라도 오르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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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긋느냐? 상승 추세는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라인들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올랐다 치면 바닥 이런 선이 두 개만 나오면은 쫙 긋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긋는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주 추세죠. 상승 추세의 주 추세. 주 추세인 것이고 주가 있으면 또 보조도 있겠죠. 보조는 고점들을 연결한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런 방향이 나와요. 이게 상단의 밴드, 하단의 밴드. 이게 이제 주가가 가는 길이죠. 그 길이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으면은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혹자는 아래쪽으로 안 하고 위쪽으로만 긋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상승 추세는 아래쪽을 그으면서 저점이 꾸준히 높아진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라는 것이죠. 실전 예를 한번 봐볼까요? 클래시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이것도 상승 추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기에서부터 저점 두 개가 나오죠. 또 최근에 이런 저점이 나옵니다. 두 개의 점이에요. 성금 연결했더니 최근에 물론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주가가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왜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삼성중공업이에요. 조선주 요즘 좋잖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추세가 그려지죠. 저점들을 연결해 봤더니 이런 선들이 그어지더라.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 두 개를 보니 또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버슈팅으로 여기 넘어섰던 구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돌아오더라.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더라. 주가의 길이에요. 길. 잘 다져진 길.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조선 쪽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길이 또 바뀌었죠. 저점. 선을 그어봤더니 또 이런 선이더라. 최근에 좋다 했지만 또 조정이 있었죠. 실제로 조정이 나왔더니 실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요. 또 이런 자리 선을 그었더니 역시나 여기서 좀 넘기도 했지만 다시 추세 안으로 돌아오고 지금 최근에 이 저항이죠. 이제 이 저항에 가까워지니 다시 상승이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주가의 길, 추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상승 추세가 있으면은 하락 추세도 있고 마련이겠죠. 하락 추세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하락이겠죠. 하락하는 길이겠죠. 물론 내린다고 하더라도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리지는 않죠. 내리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긋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고점대를 연결하는 거예요. 고점대를. 이게 주 추세가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긋는 것은 보조예요. 역시나 이런 라인들은 저항의 역할도 하고 만약에 이걸 뚫어버리게 되면 이거 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형성된 길은 웬만한 악재라든지 그런 거 없다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에코프로입니다. 캐즘 문제로 인해서 이쪽 섹터가 다 약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고점들을 보시죠. 고점들을 연결했더니 우하향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게 바로 하락 추세라는 것입니다. 아래쪽 저점은 보조 추세인데 역시나 보조 추세에서 반등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자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형성된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깊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더라도 하락 추세를 넘어선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시그널이라고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는 전략 권해드리는 것이고 자란 테크놀로지도 있죠.
뭐 지난해 후반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고점들이 낮아지죠. 고점들을 연결해봤더니 우하향입니다. 당연히 똑같이 내리면은 저점 보조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길 자체는 우하향. 물론 운이 좋아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 자리까지 뭐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평행 추세에서도 있겠죠.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가 형성될 것이고 내리는 상황에서는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될 것인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내내 옆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르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가겠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점들을 연결한다. 고점들을 똑같이 올려보면은 이런 옆으로 가면 이런 평행 추선이라고 해요. 오리엔트 바이오 최근에 왜 반응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시면 옆으로 가요. 오버슈팅이 있었기도 합니다만은 제자리 돌아오죠. 근데 반등은 거의 이런 자리에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또 보조 추세선 그 위쪽으로 본다면 이런 라인들을 쉽게 못 넘어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봐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예요. 급락 이후에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선을 살짝 내려서 이런 라인에도 맞춰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오버슈팅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추세대로 좀 돌아온 부분들이고 얼추 하단의 선에서도 반등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죠. 만약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가면은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우하향의 추세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추세 상단과 하단, 가격 전략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무슨 추세 같습니까? 대화제약입니다. 무슨 추세 같습니까? 바닥에서 저점들이 높아지네요. 그어볼까요? 우상향이네요. 고점 연결해 보십시오. 보조 추세선이 되게 되겠죠? 눈여겨보십시오. 상승 추세 만들어진 종목이 있다는 거. 자, 오늘 반응을 하려고 했었던 이수페타시스 친숙한 종목이죠? 무슨 추세일까요? 고점들이 일단 두 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삐뚤빼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막힌 부분입니다. 우하향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런 라인들도 보면은 보조 추세를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길은 우하향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최근에 여기서부터 올랐습니다만은 이걸 뚫느냐 다시 내려오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동방메디컬 오늘 좀 반응을 했었는데 어떤 추세일까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평행이죠. 하단도 딱 잡혀 있죠. 이 위쪽을 뚫어버리면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 것이고 이 아래쪽을 뚫어버리면은 우하향의 추세를 만들 것이고 추세였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매매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오늘의 마스터 종목 공개해야죠. 자, 오늘의 마스터 종목은 보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심 사태. 네, 해커가 지금 유심의 그 개인 정보들 싹 다 빼돌린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복제는 아예 불가능하고 뭐 위조라든지 변조라든지 이런 해킹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그 보안성이 강화된 유심이 아니라 이심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이 이심 칩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암호 그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양자라는 말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양자 내성암호 그 알고리즘이 탑재된 그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수혜들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섹터 자체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이 자체만으로도 분명 모멘텀이 될 거예요. 주가를 쉽게 밀리지 않게 하는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국가 우선 과제로 이 양자를 선택을 했고요. 또 글로벌 각 업체들, 특히 미국의 그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요. 우주 기반, 지금 양자 통신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얼마 전으로만 먼 훗날이 아니라 최근만 놓고 돌아가더라도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글로벌 각 업체들도 지금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물론이고 LG 포함해서 이쪽 시장 진입, 진출을 위해서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의 모습이에요. 안 내려오죠.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내려와요.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세를 배웠습니다. 주봉인데요. 바닥, 저점에서 또 저점이 확인이 되죠. 선을 그었더니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보조 추세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지금 길은, 이 종목의 주가가 가야 하는 길은 우상향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섹터 자체에 충분한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고 이 종목 자체로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또 오늘 배웠던 내용 추세, 우상향의 추세 또 추세하다면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죠.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점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생방송의 묘미죠. 마스터님께서 강의 앞전에 앞서서 이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하셨던 투자자분들께 지금 바닥권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오늘 추세 분석 강의해 주셨는데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말씀 들어보시고요. 이 마스터픽 종목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추세 분석에서 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픽 종목 누가 봐도 놓치면 안 될 종목입니다. 이 우상향하는 종목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요.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짧게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공략하면 좋을지 공략 타이밍과 그리고 쭉 가셔가실 수 있는 플랜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말씀 들어보시고 돈이 되는 정보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